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칭찬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칭찬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데 의원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추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네. 칭찬받는 걸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같은 지역에 계신 선배 의원님이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심상정 의원께서 뭐라고 칭찬을 해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지금 예. 같이 보실게요. 이용우 의원님, 저 심상정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이용우 의원님을 칭찬하는 이유는 검투사, 평론가가 난무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몇 안 되는 지조 있는 신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투는 매우 진중하게 그리고 또 논리는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토론을 이끄시는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꼭 갖춰야 될 그런 품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우 의원님 앞으로도 이 국회에서 또 우리 고향 특례시에서 좋은 정치 함께 계속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 파이팅! 심상정 의원님, 선배 의원으로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장을 서로 존중하면서 조율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 의원님과 함께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더 나은 고양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는 21대 초선 의원이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표셨고 또 유명한 금융 전문가셨잖아요. 이제 경제인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벌써 21대 국회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동안의 국회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이유 자체가 이 금융정책이나 대기업 정책이 실제로 정부가 의도한 바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반영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더 치열하게 정책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좀 진전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얼마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오셨는지 숫자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21대 전반기에 발의하신 법안 가결수 1등이십니다. 원래 모든 1등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의원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희 보좌진과 함께 항상 그 법의 필요한 체계가 뭘까, 사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경제 문제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 걸 치열하게 같이 토론을 해보면 이 부분을 바꾸면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여와 야의 입장차가 뭘지 미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나 설득할 점을 찾아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사회의 필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의원님은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걸 수용하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발의하신 법안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내용을 먼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이런 결정이 나고 나면 분리 독립시킨 회사가 상장할 때 그쪽 회사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원래 그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일종의 시집을 보낸 원래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고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의 문제점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결정할 때 그 회사의 이사들이 이제 단순하게 자기네 이제 지배주주나 이런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관되게 여기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우 의원님은 그동안 이제 이 법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좋은 법안을 내시면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좋은 입법 활동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명 개미보호법안,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잖아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전체적인 법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사 충실 의무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 즉 임원은 네.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충실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결석하지 말고 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의무입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서 회사의 주인은 누구냐? 주주죠. 네. 근데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현상은 대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소액주주한테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사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되느냐?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럴 때 그러면 소액주주는 뭐가 되느냐? 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이사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이익의 비례관계를 잘 재어서 의사결정을 해라. 네. 만일에 그 현상이 없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익이 가게 된다면 이사가 충실한 의무를 지지 못한 거고 네. 충실한 의무를 지지 못한 것은 배임이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봤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 법안이 아주 혁신적이다. 이 개정의 내용에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야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가장 많이 수사를 해본 것이 경제사범에 관한 수사였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수사를 하면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저를 포함한 수많은 개미들이 의원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의원님의 지역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구에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지역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있는 일산 서구, 일산 신도시입니다. 네. 일산 신도시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거기에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대부분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딱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교통 문제. 네.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거기서 일어나야지만 그 도시가 활력이 높아집니다. 네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기업들을 네. 일산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일산 테크노밸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뭐 그린 바이오라든지 이런 지역 활성화가 될 수 첨단 산업이 들어오는 것. 네. 그리고 킨텍스가 있기 때문에 전시 산업도 새로운 산업의 영역입니다. 네. 그리고 CJ 라이브 시티라고 하는 공연 산업.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교통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구에 대한 애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에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네. 어떤 곳에 다녀왔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데 강아지 공원이 있으니까 강아지들 마음 놓고 줄 풀어놓고 놀게 할 수 있어서 자유롭게 놀고 있어서 꽤 좋고요. 이 공간은 반려인도 비반려인도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인들에게는 안전권을 제공하고 또 비반려인에게도 똑같이 안전권을, 이 펜스는 바로 안전 그 자체예요. 지역의 애견인들의 고충과 그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끌어주셔서 그게 가장 큰 고마운 점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애견인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점이 가장 큰 바람과 칭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구의 반려동물 공원에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반려동물 파크 만드시는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나요? 특히 이제 일산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간에는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데서도 주민들이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고 같이 한다면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마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민들에게 하나씩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려동물 파크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설득 과정을 통해서 테마파크를 오픈했고요. 이제는 주민들도 보면 아, 우려했던 것들은 이렇게 고쳐져서 진행되고 있구나. 네. 이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맞다고 해서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의원님께서 그 지역구 봉사활동으로 그 사랑 나눔 김장 담그기 하셨던 모습 제가 봤거든요. 정말 국민들과 지역 주민에게 너무 친숙하시면서도 아까 심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을 할 때는 촌철살인 같은 논리력으로 이렇게 법안도 많이 발의하시고 가결도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아, 외유 내강형 정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정치인으로서의 꿈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 바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경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견제하고 싶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다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걸 슬기롭게 마무리를 짓는 것. 이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처음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함께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다음 방송에 나오실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신 동료가 있으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입니다.